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상민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한덕수 재판도 있었습니다만 이상민 재판도 있었어요. 자, 이상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입니다. 한덕수의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이냐 아니면 내란 주요 업무 종사냐 뭐 요게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반면에 이상민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거의 확실하죠. 이상민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람입니다.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기도 했고요.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야, 정말 아찔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짓을 이상민이 했어요. 자, 한덕수가 15년이면 그렇다면 이상민은 몇 년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앞서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덕수가 최저선인 거야. 내란 사범의 최저선입니다. 내란에 가담했다고 되면 일단 15년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민의 경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인데 거의 김용현급이죠. 김용현이가 군대를 동원했다면 한덕수는 경찰과 소방을 동원해서 언론사를 직접 탄압하려고 한 사람이죠. 참, 그러면 얍삽한 놈이지. 그런 짓을 해놓고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나는 내란을 반대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뻔뻔스럽다 못해. 야, 이런 새끼가 판사를 했다고 하니, 그것도 고위 판사를 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이 법조 시스템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 이상민은 몇 년쯤이 나올까요? 법정 최고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예측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한덕수는 15년 나왔지만 이상민을 비롯해 윤석열까지, 그러니까 내란 수괴급에게는 줄줄이 법정 최고형이 내려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상민 재판은 한덕수 재판에 가려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덕수 재판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증인인 허석권 소방방재청장이 진술을 해버렸죠. 증언신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으로부터 단전 단수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경찰이 자정무립에 들어갈 거니까 너는 그 전에 그 자정무립에 들어가서 경찰로부터 무슨 지원 요청이 나오면은 단전 단수를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게 이미 나와버렸어요. 이상민의 혐의는 이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뭐 재판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재판부는 한덕수, 김용현, 박성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자, 증인은 이제 채택이 돼서 다음 재판 때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한덕수는 현재 피고인 상태고요. 김용현 뭐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박성재도 현재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한덕수나 박성재는 아마 진술을 안 한다고 봐야겠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김용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부른다는 거는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진술 안 할 거잖아. 얘들 진술할 애들이야? 진술 안 해요. 근데 왜 부르나 솔직히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상민 재판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민 재판은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쭉 진행됩니다. 이상민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국회 봉쇄 지시가 이상민한테서 나왔느냐 아니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나왔었느냐, 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뭐 딱히 기대할 게 없어요. 다 지코가 석자야. 다만 한덕수고 김용현이고 박성재고 남의 재판에 가서 자신의 이 가담 정도를 축소하기 위해서 폭탄
증언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아무튼 지금 이상민 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재판은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이상민 재판도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석권 소방방재청장이 이미 증언을 확실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관련된 진술이 지금 곳곳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허석권 소방방재청장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상민이 소방청에 전화를 한 시기가 내란의 밤 그날 11시 30분경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한 거의 직후에 소방청에 전화해가지고 야 준비해 스탠바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MBC, 한겨레, 경향, 뉴스공장 등등의 단전 단술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미 법정에서도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회 내란 사건 국정조사에서도 이미 나왔죠. 이상민은 여기에서 더 이상 뭐 도망갈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내란 주요 업무 종사고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중에서도 사실상 내란 수괴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등장했던 허석권 소방방재청장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그 진술 내용 한번 보시고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장관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장관님 소방청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고요. 그 장관님께서 그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대답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이어서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이 그 말씀이 그때부터 더 빨라졌었는데요. 그 언론사 몇 곳을 빠르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기억을 유추해보면 한겨레, 경향, MBC, 그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빨리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빨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대묻고 이래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이제 그 투입된다 아니면 진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연락이 가면 뭐 연락이 저한테 제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제 쪽으로 연락이 오면 그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장관님 말씀은 앞에 단전 단수를 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단전 단수를 요청을 하겠구나. 그러면 소방하고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장관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보시다시피 이 허석권 청장의 진술 때문이라도 더 이상 한덕수는 이상민은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한덕수하고 이상민을 비교해 보면 한덕수는 적극성을 띠거나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민은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갔죠. 실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안 하는 척 하면서 뒤에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듯이 뭔가를 했다면 이상민은 정말 대놓고 내란에 가담한 행위를 한 거죠. 한덕수는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아 실은 내가 이거 정말 반대했는데 반대하는 걸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 거다라는 식으로 변명이 가능하지만 한덕수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이상민은 방법이 없는 거야. 이상민 같은 경우 아니 내란을 그러니까 한덕수는 내란을 말리려고 국무회의를 열자고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이 가능하지만 물론 말도 안 됩니다만 변명은 가능하지만 이상민은 뭐 계엄을 말리기 위해서 내란을 말리기 위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했다 이렇게 말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내란을 말리기 위해서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덕수보다는 훨씬 큰 강력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형도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이죠. 자, 오늘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오늘 한덕수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45년 전의 내란,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일으킨 내란보다 이번 윤석열의 내란이 더 심각했어. 근데 이 심각한 내란을 한덕수가 도와줬어. 따라서 얘는 중형이 불가피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덕수는 이에 대해서 나는 몰랐어. 내가 참 국민들 앞에 사과는 하겠지만 나 정말 몰랐어 라고 이제 오리발 내밀죠. 한덕수로서는 다른 진술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윤석열처럼 배째라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자, 한덕수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상민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보다 이상민이 훨씬 범죄 혐의가 심각하죠. 근데 법리적으로 외형만 따지고 보면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예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아니지만 이상민도 똑같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고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한덕수의 경우는 여기에 공문서 폐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만 일단 이상민과 한덕수는 기본적인 적용 법조가 똑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 구체성으로 들어가면 이상민이 한덕수의 한 10배 정도는 된다고 봐야겠죠. 한덕수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방조한 건지 가담한 건지 좀 애매한 그 선에 딱 걸려있는 놈이라면은 이에 비해서 이상민은 확실하게 가담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년보다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한덕수의 경우 적극적으로 뭔가 계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그 동영상에서도 보여지듯이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덕수는 불법적인 계엄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의무를 안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게 방조범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몇몇 행위를 보면은 사실상 가담을 한 거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무회의 회의록에 부서를 하라고 강요하는 거 이런 거는 내란 가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한덕수가 내란을 말리기 위해서 그 국무회의를 열자 그랬다면 결국에 못 말렸잖아. 그랬으니까 부서하라는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안 했을 겁니다. 부서를 하라. 그러니까 사인을 하라고 국무위원들, 장관들한테 강요를 했다는 그 자체가 뭐야? 예, 그렇습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한덕수와 이상민은 대개 적용되는 법조문은 비슷한데 일단 이상민이 훨씬 강력한 혐의를 받는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형량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줄을 2개 그어놨죠. 자, 이번 내란 사건에 관련된 내란 세력들 어떻게 처벌받을까? 일단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인데 내란 수괴나 다름없는 내란 수괴급 임무 종사, 그 다음에 정말 내란 주요 업무 종사, 그 다음에 내란 방조, 요렇게 한 4단계로 나눠볼까 합니다.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인데 수괴급이면 김용현과 이상민을 들 수가 있겠죠. 김용현과 이상민. 김용현이 군사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상민은 경찰과 소방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죠. 뜻대로 잘 안 되긴 했지만, 자, 이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임이지만 사실상 윤석열과 동급의 수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란 주요 업무 종사 누가 있느냐?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지호나 추경호 이런 사람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란 방조범이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내란 방조범이냐 주요 업무 종사냐 왔다 갔다 하지. 어떻게 보면 이 중간쯤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한덕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바꿔볼게요. 한덕수의 위치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이죠. 여기. 내란 방조범이 아니 거의 내란 방조범이 아니라 거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수계급 주요 임무 종사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선상에 딱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형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란 방조범에 가까운 한덕수, 이 한덕수가 이번에 뭐가 나왔어? 징역 15년이 나온 거야. 그러면 내란 주요 업무 종사, 본격적인 내란 업무 종사인 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징역 20년 정도가 나오겠죠. 다만 이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하고 또 사후적으로 계엄의 실패 쪽으로 가도록 계엄을 저지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나중에 처벌이 좀 경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징역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조지호 징역 20년 못 피할 겁니다. 추경호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한덕수가 15년이면은 여기는 징역 20년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김영현과 이상현, 이상민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지 뭐. 그러면은 윤석열은 뭐 사형인 거죠. 이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이 됩니다. 내란 수괴에서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무기징역이 최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다라고 봐야겠죠. 여인영, 이진우 그리고 조지호 요 세 사람은 20년이 아니라 한 30년 정도 나올 거예요. 적어도 최소 20년이 20년 이상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제가 요걸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 바꿔 볼게요. 2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내란 수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포함이 되고 20년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무기, 여기는 사형 이렇게 나온다. 자, 요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덕수에 대해서 징역 15년 와, 너무 싸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선고 형량의 그래프를 보면 요런 구조였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보면 조금 열받는 내용을 조금은 열받는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측 아닙니까?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죠. 예측 빗나갈 가능성 있죠. 예측 빗나갈 가능성 바로 지기현과 한성진 이 두 판사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내란 재판부는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지기현이 하는 거, 한성진 부장이 하는 거, 뭐 그다음에 백대현 부장이 하는 거, 이진관 부장이 하는 거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서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진관 부장 사건에서 징역 15년,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된다면 이게 최저선으로 딱 밑을 바닥을 쫙 깔아주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재판부도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게 맞아요, 원래 따지면.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도 이진관 재판부에 맞춰가지고 형량을 조절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안 맞출 것 같다? 지기현, 한상진 이 두 사람은 안 맞출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제가 앞서서 이렇게 쭉 그 형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참 이대로만 가면 좋겠습니다만 이대로 안 갈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잖아요. 그 이대로 안 갈 가능성이 바로 뭐다? 지기현과 한성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기현이나 한성진이가 뻘짓거리를 했을 때 그것을 사후적으로 교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항소심부터라도 내란 전담재판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참. 자, 이상선님께서 박성재는 이상민보다 살짝 아래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박성재가 살짝 아래라고 할 수 있을래나?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자,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편단심님께서 박성재도 수계급으로 대우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내란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제가 그나마 이제 한덕수 재판이 빨리 끝난 게 다행이라고 여기는 게, 한덕수가 지금까지 가담 정도로 보면 가장 약한 축에 속하잖아요. 가장 약한 축에 속하는 한덕수가 징역 15년이라면 나머지는 그 이상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처벌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기현과 한성진,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밑을 딱 깔아주면 나머지는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기현이나 한성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제 못하죠. 특히 지기현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나 김용현을 풀어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끈단 말이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지기현은 이제 눈도 깜짝하지 않고 결국에 지금 12월을 넘길 태세예요. 내년 1월까지 갑니다. 내년 지금 뭐 김용현은 12월 달이 구속기간이 만료고요. 윤석열은 내년 1월이 구속기간이 만료인데, 지금 뭐 김용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도 김용현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기현한테 재판 맡기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기현이 뭐라 그랬어? 빨리 끝낼게 하면서 계속 재판을 끌고 왔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빨리 끝낼게 라고 약속은 철석같이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제 윤석열 풀어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구속기간이 끝나서 윤석열 석방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경우는 다른 사안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해병 특검 같은 경우도 기소가 돼 있잖아요. 이른바 윤석열 경로 사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구속영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풀려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김용현은 어찌 될지 몰라. 현재 김용현이 추가 기소된 게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영장이 나올까? 아니, 그리고 이미 지금 영장이 나와, 한번 추가 사건에서 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냐? 지기현이가 만들고 있다고. 그럼 지기현, 온 국민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결국 자기 뜻대로 윤석열, 김용현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거야. 참, 그래서 이 내란 전담재판부를 빨리 서둘렀어야 합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했어. 계속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지금 이 꼴아지 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탁 집권했을 때 하자마자 바로 처리했어야 됐어요. 시간을 끌었다는 게 정말 천추의 한이 됩니다. 정말 그때 괜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뭐 대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발족을 놓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와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은 시간 싸움입니다. 주춤거리면 안 돼요. 주춤거리는 그 순간에 적들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내고 개혁을 무산시킬 이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참
참 지금으로서는 정말 천추의 한이 됩니다. 천추의 한이 돼요. 자, 그때 했었으면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뭐 쩔쩔매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참, 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을 끌고 미루면 망해요. 그 미루자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밀정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할까요?